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빈센트 반 고흐의 반 고흐 영혼의 편지인데요. 이 책은 제가 2017년도에 프랑스와 스페인으로의 3주간의 여행을 준비하면서 구매해서 읽었던 책이기도 합니다. 빈센트 반 고흐의 마지막 작품으로 알려져 있는 까마귀가 나는 밀밭의 장소에 찾아가서 가만히 서보았던 아련한 기억이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그 후에 소개와 함께 책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혼의 화가, 태양의 화가라 불리는 네덜란드 인상파 화가인 빈센트 반 고흐는 불꽃 같은 정열과 격렬한 필치로 눈부신 색채를 표현했고요. 서양 미술사상 가장 위대한 화가 중 한 사람으로 꼽힙니다. 1853년 3월 30일 네덜란드 브라반트 북쪽에 위치한 작은 마을에서 엄격한 칼뱅파 목사의 맏아들로 태어난 빈센트 반 고흐는 1869년에서 1875년까지 미술품 상점의 점원으로 일했고요. 1877년에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 공부를 하기도 했지만 여러 어려움을 겪으면서 실패한 후에 화가의 길을 찾았습니다. 1881년 12월에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1890년 7월 29일 자살로 생을 마감할 때까지 모두 879점의 그림을 남겼다고 하네요. (37년이라는) 생애 동안 지독한 가난에 시달리며 늘 고독했던 고흐는 그의 후원자이자 동반자였던 4살 터울의 동생 테오와 1872년 8월부터 세상을 떠날 때까지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그가 테오에게 보낸 편지는 668통이나 되고 그 밖에 어머니, 여동생 밀, 동료 화가 고갱, 베르나르 등에게 보낸 편지들이 남아있네요. 이 책은 그 중에서 고흐의 삶과 예술 세계를 잘 보여주는 편지를 선별하여 묶은 것입니다. 그의 진솔한 육성과 편지에 언급되어 있는 그림을 함께 실어서 그림의 탄생 배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테오가 보낸 편지 또한 들어있네요. 저는 오늘 세상에 갇힌 새라는 제목 아래에 들어있는 삶은 소중히 여겨야 할 값진 것이라는 편지 하나를 읽고서 소개 영상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오에게 이번에 네가 다녀간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었는지 말해주고 싶어서 급히 편지를 쓴다. 꽤 오랫동안 만나지도 예전처럼 편지를 띄우지도 못했지. 죽은 듯 무심하게 지내는 것보다 이렇게 가깝게 지내는 게 얼마나 좋으냐. 정말 죽게 될 때까지는 말이다. 우리가 함께 보낸 시간은 우리 두 사람 모두 아직은 산자의 땅에 있다는 걸 확인시켜 주었다. 너와 함께 산책을 하니 예전의 감정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다. 삶은 좋은 것이고 소중히 여겨야 할 값진 것이라는 느낌 말이다. 근래 내 생활이 더 보잘것 없어지면서 삶 자체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비관적인 생각에 젖어들기도 했다.
그러나 너와 함께 보낸 시간 덕분에 그런 생각을 떨쳐버리고 유쾌한 기분을 되찾을 수 있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를 알게 되고 자신이 무의미하고 소모적인 존재가 아니라 무언가 도움이 될 수도 있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사랑을 느낄 때인 것 같다. 일하는 것이 금지된 채 독방에서 지내는 죄수는 시간이 흐르면, 특히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나버리면 오랫동안 굶주린 사람과 비슷한 고통을 겪게 된다. 내가 펌프나 가로등의 기둥처럼 돌이나 철로 만들어지지 않은 이상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렇듯 다정하고 애정어린 관계나 친밀한 우정이 필요하다. 아무리 세련되고 예의 바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애정이나 우정 없이는 살아갈 수 없으며 무언가 공허하고 결핍되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네가 이번에 나를 찾아준 것이 참으로 고마웠기 때문이다. 우리 사이가 소원해지기를 원하지 않는 만큼 당분간 집에 머무르고 싶었다. 그러나 지금은 집에 돌아가고 싶지 않다. 아무래도 여기 있는 게 나을 것 같다. 모두 내 잘못이고 내가 사물을 바로 보지 않는다는 네 말이 옳을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나로서는 힘들고 꺼림칙한 선택이지만 며칠은 에텐에 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무엇보다 우리 두 사람이 더 친해졌으면 한다. 내가 정말로 너나 식구들에게 폐만 끼치고 부담이 된다면, 그래서 나를 스스로 침입자로 여기거나 불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해야 한다면 나는 차라리 이 지상에서 사라지는 게 더 나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의 길을 방해하지 않도록 물러서는 편이 나을 것 같다.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나는 슬픔에 잠겨 절망과 씨름해야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도 힘들지만 너와 나 사이에, 그리고 우리 집에 나로 인해 그토록 많은 불화와 고통과 슬픔이 있어 왔다는 생각을 하는 것은 더 힘들다. 그게 정말이라면 더 이상 살지 않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 나를 우울하게 만드는 이런 생각을 품고 오랜 시간을 지내다 보면 다른 생각도 떠오른다. 이것은 끔찍하고 소름 끼치는 꿈에 불과하고 시간이 흐르면 상황을 더 분명하게 이해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이러한 내 생각이 옳아서 상황이 나빠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좋아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사람들은 진보를 계속해서 믿는 것이 미신에 사로잡힌 짓이라고 여기겠지. 겨울이 지독하게 추우면 여름이 오든 말든 상관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다. 부정적인 것이 긍정적인 것을 압도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냉혹한 날씨는 결국 끝나게 되어 있고, 화창한 아침이 찾아오면 바람이 바뀌면서 해빙기가 올 것이다. 그래서 늘 변하게 마련인 우리 마음과 날씨를 생각해 볼 때 상황이 좋아질 수도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된다.
네가 떠난 후 밤거리를 걸어 다니다 집으로 돌아와 초상화를 그렸다. 잘 있어라. 1879년 10월 15일